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지? 디제스터야. 막 이 사람도 존경할 수 없고 저 사람도 존경할 수 없고 배울 게 하나도 없어. 배울 게 없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작은 연차들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2, 3년 차 이렇게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회사도 동료도 일도 회사에 있는 그 아이들 있잖아요. 회사에 있는 요소들. 그 모든 요소들이 내가 가고 있는 나의 커리어, 그 커리어 여정 중에 일정 기간 그냥 스쳐가는 조연들인 거예요. 근데 이 조연이라는 사람이 항상 있었는데 어느 때는 그 조연의 역할이 나에게 주는 그 힘듦, 그게 이렇게 불거져 나온 그 상황이 지금 상황이잖아요. 사연 올려주신 분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동료나 상사분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이 크고 안 좋은 점이 확대되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러셨어요. 어디 다른 회사 딱 갔는데 면접할 때랑 들어가서 하루 지났는데 달라졌어요가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알아오던 분들, 아마도 오랫동안 같은 회사 다니셨던 것 같아요. 같은 상사 모시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잠깐 기억해 놓으실 것이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셨어요. 우리 관점을 한번 바꿔볼게요, 오늘. 제가 왜 이 조연이라는 배우들이 왜 지금 출연해서 그동안도 계속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내 앞에 출연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지? 이 상황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지? 라는 거를 보셨을 때 어떤 생각으로 시작을 하시냐면요. 일단 이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나랑 잘 지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잘 지냈던 조연들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조연자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시각과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왜 우리 산에 가도 산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쪽에서 올라갈 때랑 저쪽에서 올라갈 때랑 완전히 다른 산 같잖아요. 가는 내내. 혹은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여기 이제 유럽에 살다 보니까 성 있잖아요. 성. 어찌나 성이 그렇게 많은지. 그 지역 군주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막 처음에 왔더니 막 유럽 너무 예쁘고 막 성마다 너무 예쁘고 막 이래서 처음에 이제 어디 가면 성 너무 예쁘다. 막 이 성도 가보고 저 성도 가보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갔던 5개의 성 정도는 너무나 신선했어요. 너무 막 다르고 너무 멋있고 막 올라가면 막 밑에가 쫙 보이고 막 밑에 보이는데 그림 같은 광경들이 펼쳐지고 막 이랬어요. 그게 이제 1년 찰 때, 해외 생활 1년 찰 때. 한 2년에서 3년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보면서 저 성은 가볼까 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게 돼요. 올라가도 그냥 저거는 볼 게 있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가고 어떤 데 안 가요. 5년이 지나니까요, 여러분. 성은 가서 뭐해, 추워 죽겠는데. 다 똑같아. 안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올라가면 그 마을 내려다 보이고 그냥 여기서 봐도 돼. 뭘 귀찮게 거기 올라가, 다리 아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그거랑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질문하신 분의 그 뉘앙스를 보건데 그 상황에 오래 계셨어요, 그 조직에. 어느 날부턴가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뀐 거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란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보스 옛날에도 그랬고 아마 사람이 사실 무슨 암 걸려서 한번 회생한 사람이 아닌 이상 사람이 바뀝니까? 그렇게까지 심하게? 아까 어떤 분들 잠깐 그러셨죠. 진짜 질이 나쁜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내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오해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잠깐 하신 것처럼 처음엔 괜찮았는데 언젠가부터 동료랑 상사들이 좀 아니게 보여요. 그들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졌어요. 이게 내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그 세월 동안. 그걸 좀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꽃 보이시나요?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서 있었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는 회사 막 들어왔어. 이 팀에 막 들어왔어요. 여기서 봐요. 여기서 본 거예요. 예를 들어 한 3년 지났어요. 2, 3년 지났어요. 한 사이클, 2사이클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여요. 왜냐면 내 시선이 여기 있지 않고 좀 높아졌잖아요. 이만큼이 보이는 거예요. 또 몇 년 지났어요. 5년, 10년, 1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또 똑같은 조직에 또 똑같은 상사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 안에서의 이 사람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관점과 나의 판단력이 나의 경력과 함께, 게다가 이런 강의까지 듣고 있으니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관점과 시야가 되게 넓어진 거예요. 그걸 아셔야죠. 저는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봐요. 바로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그룹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수강생들께. 그래서 나의 경력과 나의 능력과 나의 관점과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미래를 향해 있는 나의 그 에임도 커지고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부터 인정해서 제가 아까 기억해보라고 한 두 번째 문장이 있었죠. 이런 걸 어떤 마음가짐으로 극복해야 되나요의 상황이 아니고요. 이거는 제 보기에는 마음가짐을 바꿔서 극복해보려 하는 거는 상당히 수동적인 어프로치예요. 이 회사 너무 좋아. 여태까지도 좋았고 업계에서도 괜찮은 회사야. 나가기 싫어. 변화하기 싫어. 그런데 환경은 제발 좀 나에게 맞춰서 바뀌어줬으면 좋겠어. 사람 포함해서. 그러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실망이 있는데 어떻게 견뎌볼까요?가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갖고 극복해야 될까요? 아니고요. 상황을 판단해서 선택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극복이 아니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른이 됐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관점을 깨달으시면 이때부터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래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2018년이었어 예를 들어 18년에는 그때 이 회사의 이 팀, 내 포지션 너무 감사한 포지션이었잖아요. 너무 되고 싶은 포지션이었고 합격하고 싶은 회사였고 그리고 면접 봤는데 상사도 괜찮았어요. 이번에 이제 그 예를 들자면 괜찮으셨던 분인 거예요. 그때 나로서는 존경할 만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020년이 됐어요. 2년이 지났어요. 나 또 괜찮게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돈 들여서 이런 강의까지 들으면서 막 자기개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시야 당연히 넓어졌죠. 그러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랑 나는 훨씬 더 성장한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 높게만 보였던 어떻게 저런 걸 다 하지 다 알지 했던 그 보스가 약간 이렇게 약간 친구 같은 느낌? 다 알 것도 같고 이제 좀 보이는 것도 있고요. 보스가 어디 딱 갔다 나오면 저 회의 갔다 왔구나. 오늘 이렇게 얘기하겠어. 이렇게 맞추면 되겠어. 이런 나만의 그런 게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3년이 됐어요. 여러분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상황을 판단했을 때 이 사람에게 실망하고 있는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변해서 내가 이 사람을 계속 존경했으면 좋겠는 사람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그걸 하고 계셔야겠어요? 아니면 내가 변했구나.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존경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도대체 왜일까? 내가 5년이나 컸으니까. 그럼 이 물이 나에게 현재 맞을까? 그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여전히 할 일이 많아. 내가 예를 들어 한 팀 안에서 업무를 전혀 안 바꾸고 계속 한 5년을 했어요. 웬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에버리지인 사람이 5년을 같은 일을 하면요. 다른 일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같은 일을 하면서 디벨롭을 해보려고 해도 5년 정도 했으면 그냥 눈 감고도 하는 게 웬만한 교육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전히 좋은데 내가 너무 이 일만 했구나. 왜 나의 보스가 더 이상 나에게 인스피레이션을 못 주는 거야? 한심해 죽겠어를 5년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5년차 아니라 1년차도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5년차가 꿰차고 앉아서 불만을 한단 말인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공감 가요. 그렇죠. 이 얘기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회사에서. 저도 회사 다닐 때 그런 오버뷰가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룹을 제가 만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팀장님이요. 더 이상 챌린지도 안 하고 너무 배울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연차가 10몇 년 차였어요. 같은 일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팀장님이 더 잘나길 바라지 말고 잘나진 나를 보면서 내가 여기에 맞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 팀장님이 봐도 버거운 사람이 되어 있는 나. 그런데 회사에서도 그 팀장님을 더 높고 경력 있는 사람으로 안 바꿔줘요. 그러면 그 팀의 팀장님은 그 정도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컸어요. 그러면 그 팀장 자리를 내가 할 욕구를 가져보던 그 비슷한 자리, 다른 자리를 해보던 아니면 나는 정말 가늘고 길게 가고 싶어. 그럼 불만도 하지 말고 가늘고 길게 가야죠. 죽은 듯이 앉아서 딱 그 자리 나는 10년 차지만 월급이 깎여도 괜찮아. 1년 차만큼만 받고 그렇게 앉아서 해야 할 수 있으면 그러고도 행복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회사도 안 행복하고 나도 별로 행복하진 않아요. 사실 웬만한 에버리지의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한다면 그래서 좀 이런 관점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조연이 지금 출연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건 거예요. 내가 컸어. 이 조연이 예전에는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저 내가 존경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나보다 항상 모든 많은 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 나는 갖고 있는 답을 저 사람이 대답 못하는 때도 있어.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새로워졌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놓고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 나를 주인공으로 조명해서 이 주인공이 얼마나 뭐가 바뀌었나를 보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저 조연이 갑자기 급부상해서 나를 마더하는 그 이유는 내가 바뀌어서 그렇구나. 그걸 느끼셔야죠. 특별히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미 어느 순간부터 이런 조연이 출연을 안 했다 해도 뭔가 퀘스처닝이 들어 이러면서 이제 뭔가를 찾아보신 거잖아요. 뭔가 답답하셨고 뭔가 갈급하는데 회사에서 주어지는 건 없고 주어지는 걸 기다릴 연차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의 끝까지 들으신 분 혹은 들어가실 분 아시겠지만 제가 커리어에 대한 거 마지막에 넣어놨는데 내 목표가 길고 멀고 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달성하신, 어치브한 그 골을 언제 세우셨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파이낸스시라면 파이낸스 어카운팅에 아주 전문가로 잘 일하고 있는 나, 아마도 신입사원 때 세운 목표일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그 신입사원 때 세운 목표는 6, 7년 안에 달성을 해요. 그럼 이미 나는 그 다음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목표가 뭐 부장이 되고 무슨 뭐가 되고가 아니라 저의 유튜브에도 있고 강의에도 있고 커리어 세션에도 있지만 저 멀리 내가 언젠가 도달할 방향성, 정말 내가 도대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뭘 이루고 싶은가, 그거랑 좀 연결된 어떤 걸 하고 있는 나, 그쪽으로 가고 있을 때 그거에 도움될 다음 단계는 뭘까를 선택해서 가셔야 하는데 우리 정말 많은 분들이 왜 우리 대학도 들어만 가는 게 끝이었고 우리 사실은 회사도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실망하는 거예요. 들어갔으니까 이미 어치브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남이 모든 걸 주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실망스럽고 보스에게도 실망스럽고 나에게 인스피레이션을 주지 못한 동료도 실망스러운 거예요. 동료가 뭔데? 길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스러워. 아니잖아요. 그죠? 듣고 보니 그렇죠, 여러분. 네. 다들 자기 본인의 상황 안에서는 이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데서 이렇게 좀 약간 이 밤 9시도 넘은 한국 시간 밤 9시도 넘은 시간에 오시라 그래갖고 이렇게 뿅망치로 머리를 한 번씩 띵띵 때려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본인의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걸 좀 빨리 깨달으셔서 내가 이 상황이구나 싶으면 그거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끝까지 남아있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옮기지 마시고요. 현재 자리에서 다른 프로젝트를 해보시던 손 들어서 다른 팀과 같이 하는 프로젝트, 맨날 팀 안에서만 우물안 개구리 계셨으면 다른 팀하고 하는 프로젝트 내가 손들어서 한번 해보시던지, 보스를 괴롭혀서 내 다음 단계 나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 팀 안에서 할 거 뭐 있을까, 딴 팀하고 해야 되는 거에 내가 좀 더 할 수, 아니면 보스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 제가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뭐 이런 거 솔선수범해서 해보시던, 아니면 정말 이 회사 있을 만큼 있었다, 내가 들어올 때 어치브 하고 싶었던 거, 이 회사에서 이 팀에서 이 자리에서 그게 뭐였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래, 이 정도였으면 이 포지션에서 내가 이 회사에서 갖고 가고 싶은 거 다 이뤘어. 그럼 다음 단계 당연히 생각하셔야죠. 그게 다음 회사든 다른 팀이든 다른 나라든, 이런 방법이 바로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던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른 면을 봐야 된다는 건 깨달으셨어요, 다들. 근데 그 다음 단계 생각이 바로 2단계인 거예요. 나에게 맞는 물을 찾아가는 건 내 몫이에요. 나에게 맞는 물을 제공해 주는 게 회사의 책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 HR은 내가 돼야지 그 어떤 HR도 그 어떤 보스도 그 어떤 환경도 나에게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녔을 때처럼 요걸 다 했으니까 다음 단계는 요거야 손에 딱 쥐어주지 않아요. 우리 사회인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도 제가 올렸어요. 회사를 학교 다니듯이 다니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저희 유튜브 보시면 또 그 강의 안에서도 이제 이거 들으셨으니까 강의 또 한번 들으시면 요때 요 말이 요런 뉘앙스였구나가 아마 좀 들리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관점을 확확 바꿔가면서 어른된 한 단계 더 확 성장한 나에게 맞는 환경을 나에게 줘야죠. 그거에 맞는 눈을 가지고 환경이 너무 이상해, 아니 이건 또 뭐지, 왜 이렇게 신나는 거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지, 디제스터야, 막
막 이 사람도 존경할 수 없고 저 사람도 존경할 수 없고 배울 게 하나도 없어. 배울 게 없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배울 게 있는 건요. 과장부터는요. 배울 게 있는 회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운 걸 회사에 내놓고 정당한 대가를 가져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와닿았어요. 내일 당장 가서 사표 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아셨죠? 생각은 하셔야 돼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네네네. 강의 다시 좀 끝까지 들으시고 다시 한번 잘 하신 다음에 계획 쫙 잘 세워서 아 나는 나의 다음 스테이션으로 간다. 잘 있어라 이러고 이제 가실 수 있을 때 가시는 거고 나의 다음 스테이션에 그 떨리는 그 다음 스테이션을 알아내시는 거 그걸 알아내시면서 같은 회사 다니시면요 내가 존경할 수 없는 이 보스 보이지도 않아요. 별로 안 중요해요. 아니 뭐 내가 무슨 위인전에 나온 사람이 꼭 옆에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주변에 있는 상사라든가 동료에 대한 불만이 생길 때 내가 변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너무 많이 와닿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회사 이제 3년 좀 넘었는데 그때 나랑 와 지금의 나는 정말 너무 다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내가 항상 회사 다니면서 되게 손해보는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자꾸 맡을까? 그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극복해야 될까?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새로운 또 도전을 하고 있고 성장 중에 있는 거구나. 정말 밀접하게 같이 하는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에 대한 불만이 날이 갈수록 쌓이고 있거든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하지? 막 그런 생각 때문에 팀장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는데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자기 길을 가고 있고 나의 또 길을 가고 그런 상황 중에 나 그냥 그러면서 약간 제 상황 좀 다르게 보인다고 할까요 지금? 네네네. 그렇게 계속 그게 너무 힘든 거 맞는데요. 우리가 뭐 어디 무슨 신도 아니고 사실 모든 상황을 막 이렇게 뭐 저인들 회사 다닐 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평온하지 않아요. 안에서 수많은 퀘스처닝이 있는 거 맞는데요. 그 순간에 이런 식으로 관점을 계속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럼 극복보단 낫잖아요.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무슨 맨날 극기 훈련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에너지 레벨을 또 채워놓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제가 7년, 사실 5년, 7년 사이에 번아웃이랑 슬럼프가 같이 와가지고 첫 직장을 한 8년 정도 다니다가 퇴사했는데 그때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제야 진짜 이유를 좀 알겠다라는 좀 생각을 사실 했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이 돌아가지고 지금 14년, 이제 15년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동일한 질문이 저한테는 한 7년마다 오는 것 같아요. 강하게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번째 이제 시즌을 앞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맞는 물을 찾는 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는 한 15년 정도 연차가 됐으니 정말 내가 나의 가치와 나의 비전에 맞는 그런 골 안에서 그 다음 스텝을 잘 정해야겠다라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네,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그게 뭐 당장 내일 올 수도 있고 이거 뭐 찾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원하는 종류를 어떤 종류를 찾아야 되는지 알면 그걸 기다리는 기간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모르겠는데 뭔가 바꿔야 돼. 그러면 막 1년이 막 10년 같고 도대체 언제 나는 바꿀 수 있어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가는 방향만 알고 있어도 아주 도움될 거예요. 저도 나의 시선이 바뀐 것이다, 내 생각이 바뀐 것이다라는 곳에서 말씀해주신 거에서 되게 머리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뿅망치? 네. 그리고 주어지는 걸 기다릴 연차가 지났다. 이제 6, 7년차 이상 됐으면 그것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저는 심지어 이제 오랫동안 사기업 공백이 있었다가 다시 돌아온 만큼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막 질린다, 지겹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저의 생각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시선이 바뀔 수 있잖아요.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커리어 골이나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고 내 비전을 잘 찾아서 장기적인 목표를 먼저 세팅을 하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떤 걸 해나갈 수 있는지 그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거를 잘 생각하고 커리어를 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뭐 강의에 있는 내용이지만 리마인드도 해 가시고 또 라이브로 하니까 조금 더 생생하고 그런 걸 가져가셨으면 저도 아주 보람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